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 강명병원 외과에 근무하고 있는 황지훈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췌장암에 대해서 알기 쉽게 알려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중앙대학교를 졸업을 했고요. 울산대학교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거쳤고, 서울 아산병원에서 외과 레지던트 그리고 간담체 외과 임상 강사를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한림대학교에서 조교수, 부교수 생활을 하다가 광명에 이렇게 또 저희 중앙대학교에서 또 새로 종합병원들 이렇게 오픈을 하면서 좀 무교 발전에 좀 도움이 되고자 이렇게 불려와서 작년 3월부터 중앙대학교 광명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내용은 처음 이제 췌장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주제인 췌장암,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외과 의사다 보니까 췌장암의 수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조금 알기 쉽게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췌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잘 머릿속에 잘 그려지지 않는 장기이고, 수술이 많이 위험하지 않나, 수술해도 잘 낫지 않고 금방 돌아가시더라, 이렇게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게 또 췌장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췌장은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우리 몸의 상복부에 위치를 하게 되겠고요. 단면을 보시면은 위 뒤쪽으로 이렇게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이 옆으로 이렇게 길게 누워져 있고, 이 뒤쪽으로는 바로 척추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림으로 봤을 때는 몸통에서 가운데 위치하지 않나 싶지만, 실제 저희가 개복이라든지 뭐 수술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복강 내에서 뒤쪽에 위치하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CT 사진인데요. CT 사진에 보시면은 췌장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길게 누워 있는데, 앞에 이렇게 검은 덩어리들이 보입니다. 이 덩어리들은 가스가 차 있는 공기가 차 있는 장이고요. 이건 대장이고, 또 위 같은 것들이 췌장 앞에 놓여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복부 검진을 할 때 초음파를 많이 하시는데요. 초음파를 이렇게 복벽에 대고 이제 간이라든지 담낭이라든지 여러 장기들을 보게 되는데, 췌장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런 공기가 차 있는 장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공기가 있는 부분들은 초음파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전체를 다 살펴보지 못하는 단점이 있게 되죠. 그래서 췌장 검사에서는 복부 초음파가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이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췌장은 여러 가지 검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혈액 검사와 영상 검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혈액 검사에서 주로 보는 거는 이제 아밀라이즈, 리파아제, CA19-9를 봅니다. 이 아밀라이제는 주로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역할을 하고요.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는 상승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리파아제 역시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인데, 췌장염이 있는 경우에도 상승하게 되겠고요. 우리가 췌장암을 볼 때 보통 이제 CA19-9 수치를 많이 봅니다. 근데 이 CA19-9가 췌장암에서만 딱 증가하게 되면 딱 좋은데, 당관암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고, 또는 다른 암인 위암이나 대장암에서도 상승할 수가 있고요. 또 심지어는 양성인 담성증이라든지 췌장염이 있을 때에도 CA19-9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A19-9는 우리가 췌장을 진단에 쓰이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고요. 선별검사는 진단에 사용할 수는 없고, 치료한 다음에 추적 관찰해서 주로 사용을 하고, 수술 전이랑 비교해서 수치가 갑자기 상승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췌장암이 재발하지 않았나, 이런 것들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로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검사는 영상 검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부 검사는 간단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비침투적인 검사 방법, 조영제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이런 방사선을 쪼이지 않는 그런 방법이긴 하지만, 장내 가스로 인해서 전체 췌장을 다 보기는 어렵고, CT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전체 췌장을 다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방사선을 많이 쪄야 되고, 그리고 CT 영상을 보기 위해서 조영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이 좀 위험에 노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MRI는 이제 방사선 노출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MRI 기술이 점점 더 좋아져서 현재에서는 CT보다는 진단 능력이 더 우수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지고요. 단지 이제 MRI는 좀 비용이 비싸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다른 영상 검사로는 이제 ERCP라고 우리가 부르는 내시경을 이용한 담체관을 조형하는 담체관 조형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위에다가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12전까지 넘긴 다음에 그 카테터를 가이드 와이어를 넣어서 이 담관을 조형해서 보는 담관이나 췌관을 조형해서 보는 그런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췌장암을 진단하는 데 쓰이진 않지만 그 췌장 머리 쪽에 발생하던 췌장암의 경우에 이제 황달이 잘 오게 되는데요. 이런 황달은 이제 췌장암에 있는 혹이 그 췌장 속에 있는 담관을 막게 되면서 생기게 되는데 이런 황달을 해결할 목적으로 그 ERCP 시술을 통해서 이 좁아진 담관에다가 우리가 스텐트라는 그 가느다란 관을 삽입을 해서 담즙이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 줍니다. 이런 시술을 할 때 주로 이용이 되게 되겠고요. 중요한 검사는 사실 초음파 내시경입니다. 이 초음파 내시경은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시경 끝에다가 초음파를 부착을 합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제 위난도를 12정을 집어넣고 췌장 머리 부분에다 직접 초음파를 대서 아까 그 가스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바로 췌장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검사 방법이 되겠고요. 따라서 이제 췌장의 종양의 위치와 크기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가느다란 바늘이 있는데요. 이 바늘을 이제 종양 있는 부위에다가 초음파를 보고 직접 찔러서 조직 검사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이제 췌장암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하기 전에 먼저 그 항암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서 이게 췌장암이 정확하게 진단이 되어야지만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암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필수적인 그런 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검사는 이제 전신 촬영입니다. PET라는 검사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방사선 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 방법으로 여기 보시면은 전신 촬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암 조직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단면을 보게 되면은 밝게 빛나는 것으로 암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췌장 여기 머리 부분에 암이 있고 그 주변에 췌장 주변에 임파선에도 이렇게 종양의 암세포들이 가 있고 또 이제 여기는 복부 대동맥인데 대동맥 주변에도 이렇게 암세포들이 가 있습니다. 같은 환자분인데 여기 췌장암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쭈루룩 이렇게 복강 내에 임파선을 따라서 암이 이렇게 전이가 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떨어진 부분에 이렇게 목에 있는 임파선에도 전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트 검사를 통해서 췌장 내에 국한된 암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뭐 간이라든지 폐라든지 다른 임파선이라든지 이런 곳에 전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고 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수두적 절제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췌장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외분비 기능과 내분비 기능이고요. 외분비 기능은 이제 우리 소화 효소를 분비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소화 효소가 소화액이 췌장관을 타고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나가서 음식물과 섞여서 이제 소화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고, 라이페이즈라든지 프로테이즈, 아밀레이즈 등 이런 소화 효소를 분비함으로써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들을 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중요한 기능으로 이제 내분비 기능이 있는데요. 내분비 기능은 췌장에서 이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슐린이라든지 글루카곤 이런 대표적인 호르몬들을 분비를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혈당이 상승하면은 이제 분비가 되고 혈당을 저하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근데 잘 모르시는 또 글루카곤이라는 또 중요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글루카곤은 저혈당 시에 분비가 되고 혈당을 오히려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은 혈당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또 혈당이 떨어졌을 때 혈당을 올림으로써 적절한 레벨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수술해서 췌장을 전체를 다 절제하게 된다면 이런 혈당 조절이 제대로 안 돼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습니다.
췌장 수술이 다들 어렵다,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여기 간단한 모식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해부학적 구조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췌장의 머리 부분과 몸통, 꼬리가 있는데 이 주변에 많은 빨간색으로 된 동맥들이 지나가고 또 파란색으로 된 정맥이 있고 그리고 초록색에 대한 단관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구조들 잘 파악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이 좀 다른 장기에 비해서 어렵고요. 이 그림에서 보이는 그 굵은 혈관 가지뿐만 아니고 그 세밀한 많은 혈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혈관들 때문에 수술 시에 출혈도 많이 될 수가 있고 췌장 조직이 또 보기보다 많이 약하기 때문에 제가 보통 환자분들에게 이제 설명할 때 좀 딱딱한 두부 같다고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딱딱한 두부 같은 조직에다가 우리가 나중에 췌장 절제를 한 다음에 또 장을 바늘과 실을 이용해서 이어 붙이게 되는데요. 두부에다가 바느질하면 이제 두부가 쉽게 으스러지겠죠. 그래서 그런 문합을 할 때에 기술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췌장염이 동반이 되게 되면 췌장이 오히려 딱딱해집니다. 그리고 딱딱해지면서 주변에 염증으로 인해서 유착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 수술할 때 저희가 정확하게 췌장을 주변에 박리하고 지혈하는 것들이 또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췌장염이 동반되면은 췌장 조직은 딱딱해져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도 쉬워질 수 있지만 수술할 때 또 박리가 또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췌장은 여기 그림에서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다른 장기에 비해서 좀 얇습니다. 크기가 좀 두께가 얇기 때문에 종양이 조금만 커져도 쉽게 주변 장기로 침범이 잘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파란색이나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런 중요한 혈관들에 침범이 되게 되면 또 수술이 어려워지거나 또는 수술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그런 단계로 쉽게 진행할 수가 있어서 수술이 많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췌장암으로 진행하는 질환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췌장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급성, 만성 췌장암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단선 낭종이나 또는 가성 낭종, 장애성, 점액성 낭종, 췌간 내 유상 종양, 고형 가열질 종양 이름만 들어도 되게 복잡하죠.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이 췌장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이제 암에 대한 부분이니까요. 다시 살펴보시면은 만성 췌장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고 또한 고형 가결전 종양 같은 경우에도 흔하지는 않지만 드물게 또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종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점액성 낭종 같은 경우 제가 빨간색을 표시를 했는데 이 점액성 낭종은 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수술을 해서 절제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초록색으로 표시된 이 췌간 내 유두상 종양 흔히 이제 IPMN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췌간 내 유두상 종양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고 계속해서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종양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IPMN 췌간 내 유두상 종양이 있는 경우에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환자분을 검사를 하고 3개월이나 6개월 간격으로 검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들이 보이면 또 수술을 고려하고 이렇게 복잡한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크게 주췌간 타입이 있고 부췌간 타입이 있습니다. 주췌간 타입은 췌장에 이렇게 췌장 그 가운데에 췌장관이 있는데요. 이 췌장관에 생기는 타입이 주췌간 타입이 되겠고 췌장관이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분지들 췌장관에 분지들이 생기는 것들이 부췌간 타입이 되겠습니다. 주췌간 타입의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수술 가는 것이고 부췌간 타입의 경우에는 암으로 진행할 확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그 종양의 크기가 요즘은 3cm 이상 커진다든지 또는 종양 내에 딱딱한 결절이 보인다든지 이 종양으로 인해서 주체가 늘어난다든지 복통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가게 되겠고 그런 증상이 없이 크기 변화가 없고 사이즈가 작고 특별한 환자분의 문제가 없으시다고 하시면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가 CT나 MRI 검사를 하면서 변화를 관찰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췌장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췌장암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보는 거는 이제 췌간 선암종이고요. 그 외에 선방세포 암종도 있고 신경내분비 종양도 있습니다. 주요 이제 암종 발생 경향을 보게 되면 2019년과 2020년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암들은 다
2019년에 비해서 이렇게 암들이 다 줄어드는 그런 양상은 보입니다. 하지만 췌장의 경우에만 유일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생존율을 봤을 때는 다른 암들은 점점 더 다들 이렇게 좋아지는 추세를 보이는데 췌장암 같은 경우는 여전히 20%도 채 안 된 낮은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씩 이렇게 생존율 수치가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멀다. 이제 이런 예후가 나쁜 그런 암이 되겠습니다. 남녀 빈도를 보면은 남자의 경우에는 그 순위 차이가 순위 변동이 없지만 여자분의 경우에 보면은 이 초록색이 췌장암인데요. 췌장암이 이렇게 뭐 간암이나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간암을 이렇게 넘어서서 지금은 이제 여성에 발생하는 암 중에서 벌써 4위까지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폐암, 위암, 그다음에 췌장암. 오히려 유방암은 많이 감소를 했고요. 췌장암은 점점 증가하는 그런 여성에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존율이 다른 암에 비해서 매우 낮은 그런 예후가 불량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절망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으로 많이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췌장암의 위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흡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자가 되겠고, 당뇨는 이제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췌장암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이 그 췌장의 머리 부분에 생기는 경우에 췌장관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 췌장관을 막게 되면은 췌장액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면서 췌장이 쉽게 말하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췌장 세포가 망가지게 되면은 당연히 거기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도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췌장암 때문에 당뇨가 생길 수도 있고, 또한 그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5세 이상에서 당뇨의 가족력이 없는데 갑자기 본인이 당뇨가 생겼다. 그러면 혹시나 췌장암의 가능성도 있으니까 꼭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만성 췌장암이 있습니다. 만성 췌장암은 이제 주요한 원인은 이제 음주가 되겠는데요. 이 만성 췌장암에서 췌장암이 생기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만성 췌장암에서 췌장암이 생겼을 경우에 감별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영상 검사로. 그래서 발견이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게 되겠고요. 또한 과도한 음주가 또 췌장암을 유발할 수 있겠고, 유전적 요인이 있겠는데 본인의 가족 중에서 50세 이전에 한 명이 이상에서 췌장암을 발생한 적이 있으시다고 하시면 본인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그 직계 가족 중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췌장암 환자가 2명 이상 있다. 또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있으니까 검사를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비만한 경우에도 증가할 수가 있고, 또한 식이 같은 경우에도 육류라든지 뭐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과다한 열량 이런 것들은 췌장암 빈도를 올리고 뭐 채소류, 비타민 등을 낮춘다고 보고는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췌장암이 생기면 처음에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이 췌장암이 많이 커져서 당관을 막는다든지 뭐 췌장관을 막는다든지 뭐 이런 어디 기능에 이상을 주어야지만이 증상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구토나 오심 같은 것들이 뭐 뒤늦게 올 수가 있고, 췌장암이 좀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암 자체로 인해서 식욕부진 또는 통증으로 인해서 음식물 섭취가 저하되면서 체중이 감소가 되고, 황달이 생기면서 소변 색깔도 진해지고 뭐 가려움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등 쪽에 있는 신경절을 침범하게 되면서 등으로 통증을 호소할 수도 있습니다. 췌장암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췌장에 관련되는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많은 검사를 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치료 방법은 뭐 다들 익히 잘 아시겠지만 뭐 수술이라든지 뭐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그리고 췌장암이 많이 진행되어서 이제 치료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에는 환자분의 증상만 완화시켜주는 그런 증상 치료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는 아까 소개했다시피 저는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좀 수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췌장암의 수술은 그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진단받았을 경우에 이런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술주 전체는 암이 췌장에 국한이 되고
폐상에서 원격 전이가 없는 경우에 가능하게 되겠고, 췌장의 일부분이라도 전체를 다 절제할 수가 있고, 주변에 정상 조직도 함께 제거를 해서 깨끗하게 제거를 해야겠습니다. 수술 방법은 암의 크기나 위치, 그리고 환자분의 병기, 나이,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췌장암의 진행 상태에 따라서 췌장암이 이렇게 췌장 안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국소 진행형이라고 그래서 이 췌장암이 이제 췌장을 좀 벗어나서 이 상장암과 정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혈관 일부분을 침범했을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진행은 됐지만 과거에는 절제는 가능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보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수술할 수도 있고 또는 항암 치료를 해서 종양의 크기를 좀 줄인 다음에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항암 치료를 했는데 종양이 반응이 없고 뭐 더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수술이 안 돼서 보존적 치료로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종양이 더 많이 진행을 해서 아예 절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은 당장은 불가능하고 일단은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되겠고, 항암 치료에서 혹여나 뭐 흔치는 않지만 뭐 반응을 해서 종양의 크기가 많이 좀 줄어들게 되는 경우에는 수술도까지 가볼 수도 있게 되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췌장암 수술을 결정할 때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국소적으로 봤을 때 중요한 혈관에 침범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가 수술 전에 시행하는 CT 영상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췌장의 머리 부분 아래쪽에 종양이 있는데, 이 종양이 파란색 상장관막 정맥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 또는 빨간색의 상장관막 동맥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 또는 좀 위에서 몸통 부분에 종양이 생겨서 복강동맥이라든지 또는 간으로 가는 강동맥을 침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정맥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정맥을 같이 자르고 그다음에 이어 붙여서 수술을 이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절제 가능한 경우를 보고 뭐 수술을 많이 했었고요. 요즘에는 이제 이런 경우를 하더라도 화학요법을 먼저 시행해서 다음에 종양 크기를 좀 줄여서 수술을 하려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맥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정맥처럼 뭐 동맥을 자르고 이어붙이면 되지 않겠냐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동맥을 이어붙이는 경우는 정맥이랑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혈전이 차게 되는 경우도 많고 붙인 이후에 결과가 안 좋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동맥이 침범하는 경우에는 수술까지는 잘 가지 않고, 마찬가지로 간동맥 같은 경우에도 절제되게 되면은 간으로 가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또 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런 동맥의 침범의 경우에는 수술이 거의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우리가 종양의 절제가 근치적 절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수술을 할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췌장암의 그 수술은 이제 위치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머리 부분에 췌장암이 있는 경우랑 몸통 꼬리 부분에 있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몸통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췌장암 머리 부분에 있는 경우에는 이 췌장 머리가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췌장관이 있고 이 췌장 머리를 12지장에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에서 내려오는 담관이 췌장 머리를 속을 지나서 이렇게 12지장으로 들어가게 되고 담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을 때는 이 췌장 머리만 똑대해서 수술할 수는 없고요. 같이 연결되어 있는 12지장, 담관, 담낭까지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장기를 절제를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떼고 나면은 이제 다시 이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췌장이랑 장을 이어주고 담관이랑 이어주고 그다음에 12지장이랑 위랑 또 장을 이어줘서 음식물과 소화액소들이 내려갈 수 있도록 새로 길을 만들어주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제 그 췌장 몸통이랑 꼬리에 있는 경우에는 췌장만 절제를 하면 됩니다. 단지 이때는 이제 비장이 췌장 꼬리 부분에 붙어 있기 때문에 비장까지 같이 절제를 하게 되겠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췌장을 절제하고 난 다음에 뭐 달리 이렇게 그 흐름에 장애가 생기는 다른 장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추가적으로 문합을 할 필요는 없고 절제되는 것으로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 영상이나 또는 그 수술장에서 육안으로 본 정도로 이렇게 췌장만 절제를 할 수 있으면은 참 다행인데,
실제로 수술을 했을 경우에 영상의 유관보다는 종양이 더 넓게 침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췌장에 생긴 종양이 췌장관을 타고 이렇게 따라서 퍼져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술할 때 췌장을 절제를 한 다음에 그 절단면에 췌장 암세포들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응급으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하게 되는데 한번 잘라서 봤더니 암세포가 있고 또 잘라서 봤더니 또 암세포가 있고 뭐 세 번까지 잘랐는데 또 있고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종양을 췌장을 전체를 다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꼬리 부분에 있는 종양도 췌장관을 타고 머리 부분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 절제 범위보다 더 많은 췌장을 잘라야 되고 결국에 전체를 절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췌장암으로 수술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추후에 설명을 드리고 이제 수술을 진행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췌장 수술 방법을 결정할 때는 이제 종양을 완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수술이 거의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가지고 수술 방법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뭐 개복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복강경 수술을 할 수도 있고 로봇 수술을 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복강경 수술을 이렇게 보시면 이제 복부에 이제 여러 가지 뭐 한 4개나 5개, 또는 6개 정도 구멍을 뚫어서 이제 기구를 집어넣고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기다란 짝대기를 넣어서 수술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짝대기에는 관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부릴 수가 없고 정해진 각도로 밖에 박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강경 수술이 이제 개복에 비해서는 이제 환자분 흉터도 적고 하기 때문에 뭐 회복도 빠르고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이 있지만 이런 그 수술할 때 이제 수술자가 답답한 면이 있고 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재빨리 대처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로봇 수술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그 길다란 기구 끝에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수술하는 사람이 마음대로 이렇게 관절을 이용을 하여서 뭐 이렇게 어려운 췌장이나 장을 문합하는 이런 수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복강경으로 하는 수술보다는 췌장 수술에 대해서는 로봇 수술을 더 많이 선호하고 많이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췌장 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합병증은 이제 췌장이랑 그 공장, 소장을 이어붙인 부위, 이 부위에서 췌장액이 새는 게 가장 주요한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췌장액이 새어 나오게 되면 우리가 수술할 때 박리에서 노출시켜 놨던 혈관들을 이 췌장액이 녹일 수가 있습니다. 소화효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췌장액이 녹이게 되면은 이제 이 혈관들이 뭐 터져서 급속도로 이렇게 심각한 출혈을 해서 대처가 늦어지게 되면 사망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요즘은 이제 그런 게 많지는 않지만 그런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췌장 공장 문합 부위 누출이 이제 가장 중요한 합병증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후에 수술 이후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으로는 뭐 당뇨라든지 또 일반적으로 뭐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뭐 설사나 지방병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전체 췌장을 다 절제하는 경우에는 췌장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소장과 문합이 필요하지 않아서 수술로 인해서 그런 뭐 문합 부위 누출이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합병증 발생은 좀 적습니다. 하지만 췌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아까 말씀드린 인슐린, 글루카곤이 둘 다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혈당이 잘 조절이 안 되고 아주 심각한 고혈당과 저혈당이 자주 반복이 되는데 주로 이제 저혈당이 문제가 되고요. 혈당이 많이 떨어져서 새벽에 이제 응급실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 전체를 다 절제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을 위해서 이제 철저한 생활 습관 조절이 필요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어느 정도 습관을 조절함으로써 또 혈당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양이 어느 정도 좀 진행이 된 경우에는 이제 선행화학요법, 항암 치료를 먼저 시행을 하고 요즘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항암요법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가 종양을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는 R0 절제율이 향상이 되게 되겠고 수술 범위가 줄어들고 따라서 수술 위험도도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종양이 혈관을 침범해서 수술이 어렵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종양의 크기가 줄어들면은 그 혈관 침범이 같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어렵거나 뭐 위험하거나 또는
불가능한 경우에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으로서는 아직까지는 뭐 항암제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항암 치료를 한 다음에 정량이 좋아지지 않고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거나 또는 또 다른 데로 전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수술을 해서 우리가 잘 환자분 뭐 고생해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결국에는 또 빨리 재발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더 좋은 항암제가 나와야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빨리 극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췌장을 절제하게 되면은 이제 그 또 췌장액이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불편한 생활에 불편한 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뭐 자주 아프다든지 또는 뭐 방구가 많이 나온다든지 뭐 방구를 꼈는데 냄새가 너무 독하다고 해서 주변 분들이 뭐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자주 이렇게 변을 본다든지 뭐 묽은 변을 보고 뭐 지방 변을 본다든지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체중도 많이 감소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가 수술한 다음에 그 약을 많이 처방해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췌장 효소 보충제를 처방해 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약을 먹으면 보충함으로써 증상들을 좀 호전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췌장암을 수술하지 않으면 이제 겁이 나서 안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죠. 이제 그렇게 하시게 되면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상황들이 생기실 수 있습니다. 심각한 복통에 시달릴 수가 있고, 뭐 황달이 계속 생겨서 결국에는 이제 밖으로 피부 밖으로 이렇게 호스를 꽂아서 단접을 계속 빼내야 되고 이런 호스를 하루 종일 24시간 차고 계셔야 될 수도 있고요. 또 십이장이 막혀가지고 뭐 계속 토하시고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렇게 복수가 빵빵하게 계속 차서 계속 배가 불러서 이렇게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만약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신다면 그런 상황이시라면 어쨌든 간에 그 의료진을 믿고 적극적으로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환자분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수술 받으면 이전처럼 지낼 수 있나요? 이렇게 수술 전에 동의서를 받고 설명을 드릴 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저한테 치료받았던 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외래에서 이제 설명을 뭐 환자분 뵙다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뭐 한강 가서 열심히 자전거 탄다, 뭐 등산도 다닌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택시 운전하시는 분인데 택시 운전도 그대로 다 하시고 마트에서 일하시는 분은 심지어 전체 췌장을 다 절제를 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다행히 재발은 없었지만 계속해서 이제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니까 뭐 좀 자질구레한 그런 염증이라든지 감염돼 좀 자주 시달렸던 그런 분이시고 하지만 이렇게 본인의 생활 습관도 조절하시면서 이렇게 좀 힘든 그런 마트에서 하는 일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췌장암을 우리가 극복하는 일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에베레스트를 등반하는 것처럼 많은 노력과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그런 암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희가 꾸준히 계속 많은 의료진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한 현장에서 있는 의료진 저희 임상 의사들도 환자분에게 최선의 치료를 해드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고 환자분에게 적합한 치료가 뭔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료진들을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나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적인 혈액 검사, 그댄나의 행복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정기적인 혈액 검사와 보포 초음파로 췌장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포 초음파는 췌장을 보는데 좀 제한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제일 좋게는 이제 CT랑 MRI를 찍어야 되고요. 근데 CT나 MRI는 또 그렇다고 뭐 방사선을 또 1년에 한 번씩 째기도 그렇고 또 비싼 MRI를 또 매년 하기도 그렇고 해서 좀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제일 좋은 검사는 복부 초음파보다는 CT나 MRI를 보는 거고요. 혈액 검사도 뭐 부정확합니다. 그 췌장에 관계된 암이 이제 암 수치가 아까 말씀드린 CA19-9인데 그것도 다른 질환에서도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일 저희가 제일 권유드리는 거는 정말 본인이 췌장암이 의심이 되면은 CT나 또는 MRI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췌장암 유전될 확률은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3%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뭐 할머님이 암이시면은 다른 가족분이 없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계가족 한 분만 이렇게 췌장암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뭐 췌장암 가능성 위험도가 좀 떨어지긴 하겠지만 뭐 걱정이 되시면은 아까 좀 초음파보다는 CT나 MRI 같은 것들을 뭐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은 좀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열정 페이지님께서 좀 물어보셨는데 동네 병원에서도 진단할 수 있는지. 동네 병원에서는 뭐 진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CT나 말씀드렸다시피 CT나 MRI를 찍어야 되고요. CT나 영상을 이제 검사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또 하나 문제는 그 영상을 잘 판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독이 사실은 더 중요하죠. 그래서 동네 병원에서 뭐 CT나 MRI를 찍을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좀 그 동네 병원에서 뭐 판독하시는 분들이 췌장암을 자주 보거나 그런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좀 놓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의심스러우시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좀 대학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양펀치 3 강냉이님께서 췌장은 다른 암에 비해 생존율이 떨어진다고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공격적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암보다도 췌장암 자체가 워낙에 빨리 재발하고 빨리 퍼지고 항암 치료도 잘 안 듣고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효과적인 항암 치료는 개발된 건 없고 대장암이나 뭐 위암,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좋은 항암제들이 많고 또 그 암들이 항암제 잘 됐는데 이 췌장암은 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생존율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발견도 늦게 되고요. 조기 발견이 어렵고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되게 암이 꽤 진행한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증상이 늦게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아까 말씀 안 드렸는데 췌장이 이제 머리 부분에 암이 생기는 경우랑 몸통 꼬리 부분에 생기는 경우가 좀 다릅니다. 머리는 부분 생기면은 이제 뭐 당관이나 췌장관을 막아서 복통이라든지 또는 황달 같은 증상이 좀 비교적 빨리 올 수 있지만 몸통이나 꼬리 부분에 생기는 경우에는 종양으로 인해서 방해받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커진 다음에 다른 데를 중요한 장기를 침범한 경우에 죄송합니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되게 늦게 발견이 돼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생존율이 더 떨어지게 됩니다. 풀뽑기 자격증 상점님께서 췌장과 이제 소화의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요. 소화불량이라는 말로 정말로 너무나도 많은 질환에서 생길 수가 있고 아주 저희 의학적인 말로는 비특이적인 증상입니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면 뭐 췌장암이냐 이렇게 이해하기는 어렵고요. 단순하게 뭐 위가 안 좋아서 그러실 수도 있고 뭐 담낭이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장기가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스트레스라든지 뭐 어떤 심적인 요인이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요. 뭐 이것만 가지고 췌장암을 의심하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미밥실원님께서 의학이 발전하면은 췌장암 완치가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지만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요? 네. 먼 미래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요즘 기술의 발전한 속도를 보면은 아마 그게 멀지 않은 미래에도 완치까지 가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엔젤님께서 대부분 장기의 무록들은 걱정 안 해도 된다던데 최장은 안 그런 걸로 아는데 왜 그런가요? 최장 무록은 암으로 될 수 있나요? 아까 췌장의 그 질환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그 췌장에 발생할 수 있는 무록들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록이 보이는 장기가 이제 뭐 간이 있겠고 췌장이 있고 뭐 콩팥이 주로 있죠. 그런 고형 장기들에서 무록이 생기는데 간에 생기는 무록은 거의 대부분 그냥 단순한 낭종이고요. 그래서 문제가 안 되고 신장에 생기는 것도 콩팥에 생기는 것도 대부분 그런 무록입니다. 하지만 췌장은 아까 보여드린 대로 여러 종류의 무록이 있습니다. 단순한 무록, 가선 낭종이라는 것도 있고요. 이것도 크게 문제 안 되고 점액성 낭종, 장액성 낭종 이런 것들도 있고 IPM이라고 불렀던 뭐 췌관 내 유두상 종양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췌장에 생기는 무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암으로 진행하는 무록이 있고 암으로 진행 안 하는 무록이 있습니다. 예, 다른 장기랑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암으로 될 수도 있고요. 또 양성도 위험하다던데 아까 지금 양성 질환이지만 암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양성 질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됩니다. 명품 엄마님께서 43세 언니가 검진해서 췌장 끝에 혹이 있다고 들었는데 크기가 작아서 직접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검진해서 글쎄요, 초음파로 췌장 끝에 혹을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마 CT를 찍으셨던 것 같습니다. 크기가 작다면은 지켜봐도 됩니다. 대개는 한 1cm까지는 그냥 CT만 좀 보셔도 되고요. 혹시 조금 더 커진다고 싶으면 그때는 뭐 MRI도 한번 확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단순한 무록인지 아니면은 뭐 IPM 같은 그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무록인지를 좀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뭐 검진으로 이렇게 1년이나 뭐 한 번씩 CT를 찍어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CT나 MRI를 번갈아 찍으셔도 되고 이것은 이제 그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가지고 검사 계획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더 커지지 않는다면 검사로 꾸준히 관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미영님께서 어려운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63세 여자 동생분께서 췌장 꼬리에 4.5cm 좀 큰 남이 있으셨네요. 복막폐랑 전이가 되었고 항암까지 하고 계시네요. 아유, 참 저희도 이런 경우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면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지금 상당히 암이 많이 진행이 되신 상태고 이제 말기이시네요. 네. 지금으로서는 뭐 안타깝지만 뭐 치료는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가 환자분을 이렇게 잘 치료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지만 또 남은 삶을 또 어떻게 보내시느냐도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치료대로 받으시겠지만은 이제 그 이외의 시간에서 또 가족들 분들과 또 주변의 지인분들이랑 이렇게 뭐 생전에 좀 좋은 뭐 추억이나 또 즐거운 시간들을 행복한 시간들을 좀 많이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하시는 게 어떨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리기다 소나무님께서 12지장이 좁아지면서 췌장 기능도 떨어진다고 하셨는데 글쎄요, 뭐 12지장에 특별한 이유 없이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12지장이 좁아진다고 해서 최단 기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네. 스크롤이 안 돼. 네. 아유. 네. 질문. 네. 네, 질문 궁금하신 거는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질문하신 거에서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어려운 암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어렵습니다. 저희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좀 절망이 될 때가 많고 환자분에게 희망을 드리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 누군가는 또 열심히 치료를 받으시면은 오래 또 장기 생존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완치를 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먼 미래에 이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쨌든 치료를 받으시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저에게 오는 환자 한 분 한 분이 또 그런 완치가 되고 또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의료진을 믿고 맡겨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에 임하도록 할 테니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치료를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늦게까지 강의, 늦게는 아니죠. 어쨌든 뭐 재미없는 이야기 많이 했는데 뭐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다른 질환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